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긴랩 CI/CD에서 조금 더 어드밴스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긴랩의 아주 기본적인 빌드 방식을 한번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긴랩에서 add variable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ASP.NET 코어의 여러가지 기능들을 빌드하고 테스트도 하고, 예를 들어서 EF 코어에서 마이그레이션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알아볼게요. 일단 프로젝트를 긴랩에 커밋 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긴랩 프로젝트를 하나 커밋을 할 건데요. 제가 미리 하나 커밋을 해놔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아무 프로젝트나 하나 커밋을 해놓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API 서버라고 되어 있고, 이걸 이제 API 서버 테스트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내역을 쭉 보시면 세팅스에 가보시면 CI/CD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가보시면 지난 시간하고 이건 비슷한데 러너스라고 있죠. 러너스에 보시고 new project runner 해가지고 하나를 생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이 new project runner 생성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미리 이미 설치가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긴랩 러너가. 그래서 깔끔하게 삭제를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죠. 우분투. 이거는 이제 파워쉘 WSL2에 우분투를 깔아 놓은 상태고요. 우분투를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때 루트로 들어가고 싶을 수가 있어요. 지금 얘는 루트가 아닙니다. 네, 어드민 그룹은 같은 어드민 그룹일 텐데 루트하고는 좀 다르죠. 루트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WSL에서 루트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WSL 다시 유저라고 하고요. 루트이라고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PASS WD 딱 치시면 이제 패스워드 생성할 수가 있어요.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패스워드면 그냥 무조건 새 패스워드로 이제 오버라이트 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 룻의 패스워드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걸 입력하셔가지고 새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됐으면 이제 된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종료하고 이 녀석, 자, 완전히 종료하고요. 이 녀석도 종료하고 다시 우분투를 접속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우분투 접속한 이후에 SU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밖에서 설정했던 패스워드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루트로 접속이 됩니다. 루트로 접속된 상태에서 이제 긴랩 러너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긴랩 설치가 안 돼 있었다면 이 과정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러너스라고 이렇게 해서 이미 레지스터 되어 있는 모든 러너들을 멈추게 하는 거죠. 언레지스터 해버려요. 그리고 언인스톨을 할 겁니다. 이제 서비스로 등록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언인스톨 할 거고요. 다시, 자, 이것도 삭제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완전히 삭제를 할 거고요. 이제 추가한 사용자, 이제 저희가 이 긴랩 러너에 대해서 유저를 만들어서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또한 삭제를 완전히 해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유저도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저 홈까지 삭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긴랩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가 초기화가 된 상태고요.
이제 저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추가를 할 거예요. 일단 지금 도커 ps 한번 해볼게요. 도커 ps 하면 API 서버라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해보려고 미리 만들어 놨던 애고요. 저 이거 삭제할게요. 도커 스탑 뭐 해가지고 저 컨테이너 ID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도커를 스톱했고, 원래는 이제 도커 RM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ID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커 ps-a 해보니까 저는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컨테이너가 완전히.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미지도 삭제를 할 거예요. 자, 이미지에 보시면 API 서버도 있죠. 네, 도커 RMI라고 하시고요. 이 녀석 이름을 그대로 누르시면 삭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a 한번 해볼게요. 완전히 삭제가 됐죠? 네, MySQL만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저희가 MySQL도 삭제를 할 거예요. 자, 도커 MySQL을 삭제하는 이유는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려고 해요. 이미지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을 거고, 자, 도커 ps에서 이 컨테이너로 올라와 있는 이 녀석을 삭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도커 ps 먼저 스탑해서 똑같이 이 컨테이너 ID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스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ps-a 해볼게요. 자, 이때는 지금 MySQL 아직 살아있죠? 네, 뒤쪽에 살아있는 상태라서 이거 완전히 지워주기 위해서 도커 rm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면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이제. 자, 이제 없죠? 이미지만 있을 거예요. 이미지 있으라고 해야죠. 자, 이렇게 MySQL 나오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 MySQL 이미 있어서 이거 RMI 안 지워도 되는데, 완전히 깔끔하게 하려고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MySQL.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지웠어요. 깔끔해졌죠? 이름을 잘못 쳤네요. 자, 이제 완전히 깔끔해졌어요. 자, 클리어라고 해서 다시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도커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도커 네트워크가 아무래도 도커 네트워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my 네트워크라고 미리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도커 네트워크도 한번 삭제를 하고 하겠습니다. RM에서 아마 이 네트워크 아이디 넣으시면 이것도 삭제가 될 겁니다. 다시 리스트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완전히 삭제가 됐죠. 자, 깔끔해졌어요. 이제 지금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긴램 러너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뭔가 작업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삭제하셔가지고 지금의 과정들을 따라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라면 이 앞단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긴램 러너 같은 거 설치를 했다가 지금 한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삭제를 완전히 깔끔하게 하시고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도커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설치를 할게요. 자, create 이름은 my_. 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만들었죠. 자, 도커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는 이유는 있어요. 우리가 이 컨테이너 네임으로 컨테이너들끼리 통신을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도커 컨테이너는 한번 컨테이너로 올라갔다가 스탑하고 다시 스타트하게 되면 IP가 변합니다. IP가 변하기 때문에 도커 컨테이너끼리 IP를 가지고 통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브릿지를 만들어줘요. 그 브릿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저 도커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도커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만들어냅니다. 자, 다시 한번 도커 네트워크 리스트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마이 네트워크. 자, 드라이버는 브릿지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 네트워크라고 하게 되면 각각 A라는 컨테이너가 B라는 컨테이너로 이름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이름으로요.
그럼 제가 이제 MySQL을 설치하고 MySQL 컨테이너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이제부터 MySQL에 접근하는 다른 도커 컨테이너는 MySQL 컨테이너로 접근을 하면 IP 주소 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도커를 한번 깔아야겠죠. 도커 풀 해서 MySQL 해서 도커 깔아버릴게요. 자, 풀하면 가져오겠죠. 자, 뭐 다운로드 막 할 거예요. 다운로드 하고 풀고 과정들을 거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뭐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커 런을 할 텐데요. 이게 약간 저희가 몇몇 내역을 넣어야 하는 게 있어요. 도커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자, 도커 run-d 그 다음에 리스타트라는 조건 넣어주고요. 다시 name mysql container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environment가 있어요. mysql root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패스워드를 아주 간단하게 지정을 할 겁니다. 뭐 이거 복잡하게 할 필요 없겠죠. 복잡하게 하면 저희가 테스트하기 힘드니까 테스트를 위해서 그냥 1, 2, 3, 4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포트는 3306번을 외부에 노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지정해줘야 돼요.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MySQL 컨테이너로 접근하려면 네트워크 지정해야 된다고 했죠? 자, 네트워크 자, 이름 똑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MySQL 이름을 latest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컨테이너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커 ps 한번 해보시면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3306번으로 저희는 접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긴램 러너를 설치를 할 거예요. 긴램 러너를 설치를 할 건데, 뭐 사실 이 위치는 어디에서 설치를 하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뉴 프로젝트 러너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리눅스 위주로 할 거예요. 왜냐면 WSL이니까 그냥 리눅스로 할 겁니다. 사실 저희가 윈도우스에서도 이 도커 클라이언트 통해서 연결을 해놔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리눅스 위주로 하니까 자, 리눅스라고 하고요. 이름을 API 서버 하고 테스트라고 할게요. 자,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고 run untagged jobs 요거 해주세요. 자, 나머지는 크게 필요가 없으니 create runner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고 러너 페이지 있는데 인스톨을 해야 되니까 이걸 누를게요. 그러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 그대로 복사해서 실행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설치합니다. 자동으로. 네, 다운로드 해서 오늘은 왠지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원래 이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다른 때에 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고요. 그 뒤에 거기에 뭐 명령이 있어요. 명령 있는 대로 지금 그대로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또 해주시고요. 자, 클리어해서 제일 위로 올라갈게요. 그리고 이쪽 create 긴램 러너 유저도 만들어야 되고, 자, 유저도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아래쪽에서 인스톨도 해야 되겠죠. 자, 인스톨도 해주시고 복사해서, 자, 인스톨해서 리눅스에다가 아마 서비스 등록이 될 거예요. 저러면. 그리고 스타트를 합니다. 자, 이제 스타트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긴램 러너가 시작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끝나는 건 아니죠. 저는 이제 레지스터를 해야 돼요. 여기 이 왼쪽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 토큰 다를 겁니다, 여러분은. 자, 이렇게 누르시면 레지스터가 되죠. 자, 긴랩닷컴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저 여기인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름을 조금 바꿀게요. 여기인강 언더바 API 서버 테스트라고
이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쉘로 할 거니까 저희는 쉘이라고 할 거예요. 뭐 도커인 도커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희는 그렇게 작업 안 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커맨드 라인, 뭐 런 빌드 다 하고 마지막으로 긴랩 러너 런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러는데 이거 옵셔널이죠. 이미 저희는 스타트를 해놨기 때문에 이 등록만 하시면 돼요. 레지스터 등록만 하시면 되고요. 보런 페이지 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저희가 했던 API 서버 테스트고 리눅스라는 거 적용됐죠. 그리고 여기 한번 들어가 봐요. 들어가서 혹시 런 언태그드 잡이 안 돼 있는지 보고 돼 있으면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어요. 러너에 대한 세팅은 끝났죠. 그리고 아까 WSL 설정도 저희는 했고요. 이제 긴랩 페이지에서 해야 되는 것들도 했는데 이제 여기에 몇 가지 필요한 이 환경 변수들이 있습니다. 긴랩 파이프라인 에디터에서 사용할 YAML에서 쓸 베리어블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자, 세팅스에 CI 관련해서 넘어갈 거예요. CI, CD 여기 가서 여기 베리어블 보이시죠? 익스펜드 하시고 add 베리어블을 할 겁니다. 키에서 컨테이너 네임을 하나 이거는 대문자로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네임이라고 하고요. 자, 이름은 API 서버 컨테이너 이거 API 서버 테스트 다시 컨테이너라고 할게요. add 베리어블 하시고요. 그리고 DB 커넥션 설정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add variable 하고요. 키 넣으시고 DB 커넥션에 지금 MySQL 주소를 넣을 거예요. 자, MySQL 주소 넣을 때 잘 보세요. 여기 저희 MySQL 컨테이너라고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API 서버 그대로 넣을 거고요. root 1234라고 할 거예요. 자, 컨테이너 이름만 API 서버 테스트라고 바꿨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API 서버 루트 1234. 자, 이거 잘 보세요. 테스트 아니에요. 자, add variable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름을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크게 뭐 상관은 없어요. 이거 이름 다르게 한다고 뭐 안 돌아가는 거 아니니까 맞추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거 커넥션 스트링 하시고요. 커넥션 스트링은 약간 다를 거예요. 자, 이 두 개를 이용하는 이유가 EF 번들에서도 쓰기 위해서요. EF 번들을 아직 도커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기 전에 실행을 시킬 건데 이 도커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기 전에 실행하려면 MySQL 컨테이너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사실. 네, 그 이름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127.0.0.1에 떠 있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add variable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미지 네임 하셔야겠죠? 이미지 네임. 뭐 이미지 네임도 약간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지 네임은 API 서버 테스트라고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add variable 하면 자, variable 다 들어갔어요. 별거 없죠? 자, 유닛 테스트 실행을 위해서 .NET SDK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마 여기는 미리 설치를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NET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되죠? 원래는 apt install .NET SDK 7.0이라고 명령하시면 설치가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설치를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대부분 끝났어요. 그리고 API 서버 테스트로 가보시면 지금은 뭐 API 서버 요 밑에 가보시면 efbundle.exe라고 제가 efcore에서 번들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애죠. 이거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efbundle.exe를 가지고 db 마이그레이션도 처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설정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빌드에 가서 파이프라인 에디터로 가야겠죠? 이제 자, 파이프라인 에디터에서 베리어블부터 설정을 할 건데 let this라고 하고 이거 다 지워버리세요. 필요 없으니까. 자, 여기 컨테이너 네임, 이미지 네임 뭐 이렇게 꼭 갖고 올 건 아니지만 어떤 것들은 이 베리어블에 다시 설정을 해줘야 이 내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before 스크립트에서 설정을 할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컨테이너 네임으로 자, 스톱하고 RM으로 컨테이너 네임 지우고 RMI로 이미지 네임도 지우죠. 이 뒤쪽에 이 녀석은 에러가 나. 만약에 없으면 에러가 날 거 아니에요. 에러가 났을 때도 에러라고 하지 말고 표시도 하지 말고 자, 뒤쪽에 true로 넣었죠. 그래서 true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정상 처리된 것처럼 처리해줘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pwd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 프로젝트가 API 서버라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가서 번들에다가 이 플러스 X execute를 줘요. 안 주면 EF 번들이 실행이 안 될 거예요. EF 번들.exe에다가 execute 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커넥션에 아까 저희가 db 커넥션 스트링 127.0.0.1이라고 설정했던 그 db 커넥션 스트링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MySQL에서 실행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유닛 테스트로 가서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db 커넥션 스트링을 주고 실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 빌드로 가요. 자, 빌드에 가서 도커를 빌드하고 런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스테이지스 빌드라고 하고요. 그 이름은 도커 언더바 빌드. 스크립트는 도커 빌드 x 빌드에서 이미지 네임 하고 밑에 도커 파일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커넥션 스트링 주고요. 자, 이때 db 언더바 커넥션 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도커 런 할 때는 이 MySQL 컨테이너 이름으로 접근이 되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임 컨테이너 네임 줘서 자, 실행하고요. 여기에다가 리스타트 언리스탑이라고 그래서 항상 리스타트 되도록 해놨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리눅스가 파워 업 됐다가 파워 온 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한 거고요. 자, 포트는 5006번으로 뜨도록 했고 네트워크 마이 네트워크 지정해 줬어요. 그리고 실행하면 도커 빌드하고 런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자, 커밋 체인지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파이프라인 돌겠죠? 뷰 파이프라인 가볼게요. 도커 빌드. 자, 도커 빌드 하죠. 여기에 혹시 에러가 나는지 봅시다. 자, preparation failed get wd no such firewall directory. 뭐 이런 게 나와요.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gitnet runner 리스타트 한번 해주세요. 다시 파이프라인 한번 볼게요. 파이프라인 빌드에 파이프라인 들어가셔서 페일드가 났죠. 자, 페일드가 났으니까 새로 한번 런 파이프라인 하셔가지고 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런 파이프라인 할게요. 자, 이번에도 아마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다른 오류가 나겠죠. 자, 자페일드 프리페어 인바이러먼트 어쩌고저쩌고 에러가 났죠. 자, 이것도 해결을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냐면 깃랩에서 로그아웃 배시에 로그아웃 관련된 뭐가 있을 텐데 그걸 한번 삭제를 해줄 거예요. 자, 어디로 갈 거냐면 cd 홈 아래 깃랩 러너에 가시고 자, ls-a 해보시면 저기 .bash 로그아웃 보이시죠? rm.bash 언더바 로그아웃. 자, 엔터 하셔가지고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API 서버 테스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빌드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가세요. 자, 파이프라인 다시 실행 런 파이프라인 하시고 런 하세요. 자, 그러면 파이프라인이 다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펜딩 걸려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조금 시간을 들이시면 조금 있다가 이게 자동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오류가 또 났어요. 이와 같이 오류가 나온 이유는 깃랩 러너가 도커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 퍼미션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도커에 대해서 권한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인포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진짜 문제. 자, 깃랩 러너 도커에 대해서 지금 퍼미션 디나이드 떴죠. 네,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저에다가 등록을 해줄 겁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 명령 하나면 됩니다. 자, 도커 그룹에다가 도커 유저 그룹에다가 깃랩 러너를 추가한다는 명령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했던 명령 다시 한번 해보면 되죠?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을 다시 그냥 리트라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빌드가 다 끝났고요. 런까지 실행이 됐어요. 실행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죠. 저희가 5006번으로 해놨으니까 5006번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거예요. 자, 5006번에 가보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MySQL하고도 접근이 됐고요. 이제 그 관련해서 처리한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MySQL 안에 데이터가 정말 데이터베이스가 설정이 됐는지 확인도 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커 필수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자, MySQL 컨테이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MySQL bt에 bash라고 하시면 이렇게 접근이 돼요. 그 다음에 MySQL -u root -p. 자, 저희 패스워드 아까 뭐라고 했죠? 1234 1234로 들어가시면 돼요. show databases 해보시면 저기 API 서버 보이시죠? 여기 API 서버 요 녀석, 그쵸? 그 다음에 API 서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겠죠? show가 맞나? API 서버 아니네요. show가 아니고 use에서 API 서버로 갈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show tables 라고 하면 테이블이 나올 거예요. 로그인하고 유저가 있다는 거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료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안에 내용들을 더 확인하는 방법은 있어요. 자, 이거 말고 워크벤치라는 MySQL UI도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GUI고요. 윈도우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어쨌든 오늘 저희 긴랩 러너 설치부터 삭제하는 것부터 설치해서 다시 실행하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고요. 네트워크에 뭔가 설정해가지고 처리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EF 번들 처리하고 .NET 테스트, 유닛 테스트까지 실행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다 보았습니다. 긴랩에서 버튼 하나로 이런 것들이 다 처리가 될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저희는 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도 비슷하게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해결을 하셔가지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AWS 관련해서 S3에 업로드하는 것을 알려드릴 텐데요. S3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도커 컨테이너에 S3 관련된, 그러니까 AWS CLI에 관련된 프로파일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도커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마다, 런할 때마다 거기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서 알려드릴 겁니다. 뭐 일종의 트릭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확인하시고 유용하다면 자기 업무 하실 때나 개인적으로 뭔가 만드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